증권사들 밥벌이 많으면 주식시장은 좀 문을 좀 한동안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답답하죠. 출렁출렁 네, 다시 나아질 또 기미가 안 1800 보이고요. 깨졌습니다. 스페인이 또 발목을 잡고 있네요. 네. 발렌시아 이제 지방정부인데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디폴트 선언은 아니고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죠. 네. 과연 우리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유럽발 악재가 튀어나올 때마다 휘청이는 증시입니다. 자, 상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LIG 투자증권 최우선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는 짬을 잘 못 내시겠죠? 어떻습니까, 휴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이 주말 동안에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또 재발을 했습니다. 스페인이 또 발목을 걸고 사실은 넘어졌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계속 이 반복되는 이런 그 악재들인데. 일단 핵심은 지난 6월 29일 정치적으로 합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합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면서 재정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교롭게 이제 7월 후반에 들어서는 스페인의 채권 만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채권 시장과 그리고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유로존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투자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본다면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한편에서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투자하는, 즉 채권이나 외환시장에서 본다면 원화에 대해서 약세라든지 약세, 그리고 달러의 강세, 유로화의 약세를 고려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채권의 강세를 고려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불확실성 변수를 작용하면서 투자심이 위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문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장님. 그 예상 외로 좋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뭐 삼성물산이나 대한항공이나 뭐 등등해서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유로존 악재가 터져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적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에 부진했던 기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서 시장을 유지해온 축을 담당했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실적치를 충족을 하게 되면 안정을 보일 걸로 보겠습니다만, 실적치를 조금이라도 하회하게 되면 차익 실현 모멘텀을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군들의 경우에는 어닝의 모멘텀을 서서히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만, 지수에 영향을 주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로 온기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온기가 확산되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고 그 이후에 안정을 보이게 되면 3분기의 어닝으로 이제 기대감이 작용할 걸로 보기 때문에 2분기에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했던 기업들은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재평가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냐, 뭐 사실 구체금리가 다시 7% 넘어서는 상황인데, 우리 LIG 증권의 하우스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의 이런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국면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좀 어떤 유동성 랠리라고 해야 되나요? 좀 큰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었거든요. 좀 뭐 단기 전략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약간 궁금하고,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어떻게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신지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먼저 단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유로존의 문제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금 미비한 흐름을, 틈새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지표의 경우에도 7월 달에 들어와서 일부 지표가 좀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에 매크로 지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베어리시한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3분기 중후반 그래서 7월달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는 게 8월이 되겠는데요. 이 기간에서는 매크로 지표에서 개선되는 지표와 그다음에 여전히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그동안에 이제 그 부정적인 지표 일변도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씩 나오게 된다는 점이 이제 변화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3분기 후반에 그 경제 성장 모멘텀이 2분기 후반과 이 부분에서 하반 경제를 형성을 하고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시장이 기대하게 된다면 시장은 리바운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채권 시장 대비 주식 시장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한쪽이 너무 과도평가됐고 한쪽은 과소평가됐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시간을 갖고 본다면 결국은 평균에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본다면 채권 시장과 주식에 대한 그 수익률 스프레드가 8.5%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형성됐던 시점들은 지난 2008년도 4분기와 2009년도 1분기 그리고 2011년도 3분기와 2011년도 4분기 초에 형성됐는데 현재 상황이 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을 회귀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채권 시장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진행된다면 시장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 이 흐름에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정체되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지표에서 3분기에 개선되는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되는 구간이 형성되면서 시장의 자금이 그동안의 낮은 수익률, 즉 채권에 대한 낮은 수익률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고려한 시장의 관심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시장의 내리를 자극하는 그런 기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좀 더 긴 흐름에서 본다면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 2013년도에는 새로운 정권들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그 2011년도 2분기 이후에 계속 매크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데 내년의 기대감이 올해 4분기에는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상황이 매크로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그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다음에 두려움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본다면 매크로 지표가 혼재되는 구간이 눈앞에 이제 그 목전에 와 있고 현재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금 플로우로 본다면 현재 그 주시장이 낮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는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